오늘은 일본 오기 전부터 설정한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날입니다. 바로 후지록 페스티벌 참가하기. 딴 건 다 필요 없고 일단 캠핑 의자만 사면 된다. 집 앞에 있는 다이소로 가자. 캠핑 의자 세금 포함 1100엔 확인. 뭔가 애매해서 다른 곳도 둘러보자. 아래층 동키에서 다른 의자도 봤지만 결국 큰 차이는 없었다. 역시 싼 게 최고다. 지난번에 반팔 차림으로 드라이브하다 피부가 다 벗겨진 뒤로 굉장히 무서워서 선크림을 듬뿍 발랐다. 어떻게 갈까 하다가 국도를 타면은 너무 오래 걸려서 고속도로를 타기로 했다. 여기서 우회전하면 고속도로 입구인데 위에 있는 출입구 간판을 보니까 쎄한 느낌이 든다. 왜 ETC 전용 only라고 적혀 있는 거지? only라는 글자가 계속 눈에 밟혔다. ETC 카드가 없으면 출입이 안 되는 걸까? 일단 아니겠지 싶어서 가보기로 했다. 분명히 현금 전용 차선이라도 있겠지 싶었다. 여긴 일본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스러운 순간이었다. 이거 참고로 아까 전이랑 같은 장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한 바퀴 다시 돌아온 겁니다. ETC 카드가 없어도 입장 가능하다고 챗GPT가 알려줬거든요. 저기 기계에다가 신분증 넣으면은 촬영해서 집으로 영수증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일본 시스템 아직도 어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목적지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가도 2시간 40분 거리, 약 150km인데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예보상으로는 비가 예정됐는데 지금은 맑았습니다. 그렇게 고속도로를 100km 정도 달리니 3,000엔이 나왔네요. 한국은 진짜 공짜인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캠핑장까지 도착은 30분 정도 남았는데 100% 공연장으로 들어가면 바가지 식당 뿐일 테니까 여기서 밥을 먹기로 합니다. 식당 입구에 락 페스티벌 포스터가 있으니까 신기합니다. 사진 한 방 찍어줍니다. 내부는 아주 평범한 일식집 그 자체입니다. 사실 벌써 지쳤습니다. 돈가스 정식을 시켰고 1200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맛은 적당히 맛있습니다. 그 이상은 설명이 힘드네요. 맛있게 먹었고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도착까지 30분 정도 남은 상황이라 설렁설렁 가자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리다 보니 뭔가 어색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헬멧만 쓰고서 안경을 깜빡한 것입니다. 안경을 뒤에 시트에 놔두고서 그냥 출발을 해버린 게 떠올랐습니다. 개쫄았습니다. 유자와마치 도착했습니다. 후지록 페스티벌은 후지산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에 있는 네바의 스키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 표차를 받고 입장해 줍시다.
본디 계획은 최대한 입구 쪽으로 주차하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입구까지 거리가 꽤 멀었고 오토바이 주차 공간도 점점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람들 생각이 다 비슷합니다. 늦게 왔으면 뒷자리에 줄 서야죠. 돌아가 줍시다. 그렇게 구석탱이에 얌전히 주차해주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부지가 넓었고 굉장히 생각보다 지칠 것 같았습니다. 일단 세븐일레븐에서 발급받은 티켓을 손목 밴드로 교환해줍니다. 이런 방식의 밴드는 처음 써봤는데 한번 조이면 느슨하게 풀 수가 없는 장비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줄을 왜 서 있을까요? 아티스트 굿즈 샵은 못 참습니다. 저 역시 30분을 여기서 꼼짝없이 기다렸습니다. 제 목표는 아직한 티셔츠 저거 하나였습니다. 굿즈가 이것저것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계산을 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밟혔습니다. 티셔츠 가격이 웹사이트에서 본 거랑 다르게 4,000엔이었던 겁니다. 바로 어글리 코리안 시동 걸어줍니다. 설명 듣고 맥치킨 세트 한 번 안 먹었다 생각하기로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검은 티보다 흰 티가 더 예쁘고 그래픽도 복잡해서 저게 더 싼 게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굿즈 판매소를 지나면은 진짜 페스티벌의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매점을 지나면은 이제 진짜 입구가 보입니다. 입구에서 패스를 찍고 이렇게 자연을 지나다 보면은 저 멀리서 베이스 소리가 들려오면서 가슴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너무 지쳤기 때문에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다이소에서 사온 무기를 꺼내봅니다. 앞에서 무슨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볼 체력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여기서 30분 정도 앉아서 기절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후지록의 메인 스테이지인 듯 보였습니다. 뭔가 산속 한가운데서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신기합니다. 그린 스테이지를 지나서 더 안쪽으로 가면은 애기들 노는 불놀이쇼 같은 공간도 있고 계속 걸어가면은 이런 계곡도 나왔고요. 그렇게 계곡을 넘어가면 보이는 바로 이곳이 저의 목적지 화이트 스테이지. 대충 다 본 느낌이라 일단 처음 장소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여기까지 온 데만 20분 걸렸습니다. 그런데 입구까지 걸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밥이나 먹자 싶어서 포장마차촌으로 돌아왔습니다. 먹을 거는 이것저것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 제일 만만한 야키소바 집으로 왔습니다. 이게 제일 가성비가 좋아 보였거든요. 이거 얼마 같아 보이시나요? 소세지랑 야키소바 합쳐서 무려 1,600엔입니다. 솔직히 맛도 기대 안 하고 그냥 먹을만 하기만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까 돈가스 집에서 더 먹고 올걸,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갑자기 먹다가 현타가 막 오더라고요. 저기 포장마차 운영한 사람들은 대체 뭐하는 사람들일까 싶습니다. 그저 개부럽다. 돈은 저렇게 벌어야 되나 싶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공연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참고로 오늘 혁우가 이곳에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후지록에는 아지캉이랑 2일차에 오는 지토마유 그리고 혁우 말고는 잘 모르는 가수들 뿐이어서 정처 없이 떠돌아 봅니다. 그렇게 다시 화이트 스테이지 쪽으로 가는데 뭔가 열정이 넘치는 아저씨들이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걸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던 듯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다 같이 떼창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느새 8시 무렵이 됐고 저는 8시 반 아지캉 공연을 대비해서 화이트 스테이지 무대 근처에 가방이랑 의자를 두고서 혁우 무대로 잠깐 몸만 옮기기로 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혁우 공연 한번 봐줘야지 싶었던 마음뿐이었는데 하지만 당시에는 관객이 많아서 국뽕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윙윙이나 톰보이 같은 대중적인 곡밖에 몰라서 기대하고 갔는데 딱 한 곡만 듣고 가자 라는 생각만 하다가 인트로를 듣다 보니까 결국은 모르는 노래였고 8시 반 정도 전에는 화이트 스테이지로 돌아갈 생각이어서 그냥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화이트 스테이지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이런 감성적인 생각으로 젖어 있는데 화이트 스테이지로 가는 길이 정말 좀 인파가 미쳤습니다. 도저히 사람들 때문에 비비고 들어갈 수가 없었고 혁우를 보러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간신히 화이트 스테이지 입구까지는 도착을 했고 맥주를 주문합니다. 하지만 저 무대 앞까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 폰이랑 의자랑 가방 다 저기에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노래가 시작된 지 1분도 안 됐는데 맥주 어디 갔어? 라는 생각을 하는 나를 신기하게 보는 아이. 아지캉 공연이 진짜 무대랑 CD랑 거의 똑같습니다. 뭔가 일본에서 콘서트를 보는 건 처음이라서 신기했던 건 일본 관객들이 역시 얌전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떼창을 안 해서 그런지 여기가 확실히 일본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던 찰나 반주에서 뭔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떼창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참기 힘들긴 해. 이렇게 모두 함께 미쳐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리라이트는 아지캉도 인정한 모두의 곡이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전국 떼창을 하는 느낌보다는 티키타카의 느낌이 강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티켓값만 하루에 26만원 정도 썼는데 이 곡으로 오할은 메꾼 느낌입니다. 역시 아지캉이 명곡이 많아서 쉴 틈이 없는 샌리스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틈이 보여서 무대 앞쪽으로 간신히 기어 들어갔습니다. 진짜로 남녀노소가 다 같이 즐기는 그런 현장이네요.豊洲のフジロックにいたのが98年で、その後初めて苗場のフジロックに来た時、ハイスタンダードがメインステージでやってて、うちのベーシストがめちゃくちゃ生きってイントロ弾き始めるんで、그렇게 앵콜로 했던 엔딩곡마저 끝이 났고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なので、ゆっくり皆さん譲り合いながら 유끄리 카이 때네 때 나는 내일이 없었어.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슬픕니다. 이때가 11시 정도였고 뭐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무대 옆에서 의자 깔고 쉬기로 합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쉬다가 다른 무대로 갔습니다. 재즈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앉아서 보고 있는데 역시 혼자 온 사람은 나뿐인가 그런 생각이 이제 와서 들었습니다. 외롭더군요. 자리 없을 것 같은 이 느낌. 1시 지금 봐도 에바입니다. 사실상 도쿄로 돌아가는 길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찜질방이 1시간 거리에 있었고 자리는 3자리 남았습니다. 전화로 이걸 확인해봤고 굉장히 마음이 쫄렸습니다. 간다면은 그냥 고속도로 타고 집으로 가는 것도 고려를 해보고 그냥 재즈 공연 1시간 정도 덜 보고 빨리 일어났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갔습니다. 찜질방으로 가는 1시간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갔고 우주가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2시 반이 돼서 찜질방에 도착했지만 역시나 자리가 없습니다. 곰이 나올 것 같은 아주 무서운 도로였습니다. 찜질방에서 다시 집까지 가는 거리를 찍어봤고 고속도로를 타나 국도를 타나 새벽이라 1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고속도로는 4만원 정도 돈이 나오니까 그냥 잠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취업나 달렸습니다. 나도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었지만 붕붕이 밥은 먹이기로 합니다. 지금 이맘때가 새벽 3시였고 도착 예정 시간은 5시 40분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침대 위에서 뒹굴거리면서 밤샌 적은 많아도 콘서트 보러 와서 이 시간까지 못 자고 달리고 있는 건 좀 레전드라 생각합니다. 다소갈의 황혼입니다. 한 3시간쯤 달렸나? 굉장히 침대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후지로 오면은 근처에 숙소 잡고 노시겠죠? 저는 이렇게 당일치기로 왕복 300km를 달리고 콘서트를 보는 것을
버킷리스트 정복 성공! 그렇게 새벽 6시가 다 될 때쯤에 간신히 동네에 도착했고요. 내년에는 밴드 리스트 보고 결정하겠습니다.